지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도 되는지 고민이세요?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에 앞서서 결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설TV의 백설마녀입니다. 결혼에 대한 강의 제1강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 모든 일이 잘 된다. 결국 집안이 화목하지 않으면은 밖에서 큰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엄마랑 싸우고 나온 날이면은 친구들이랑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학교에서도 계속 생각나고 결국 친구들한테 상담하게 되고 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해도 그게 이제 즐겁지가 않아요. 계속 그 찝찝한 기분이 따라다니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큰일을 하기에도 힘들죠. 그 가와만사성이라는 말 정말 제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집안이 좋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최소한의 돈이 필요합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들 각자가 좋은 사람일수록 좋겠죠. 그리고 서로 궁합도 잘 맞으면 좋고 천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났든 어떤 형제를 만났든 그거는 천륜이에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다리 밑에 있었어. 나중에 아기를 낳았을 때 그것도 천륜이죠. 여러분이 남자애를 낳든 여자애를 낳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너무 먼 미래에 아기를 낳는 그런 얘기까지는 접어두더라도 부모님을 만난 것은 천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너무 절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명론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우주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운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 내가 약한 것이다. 내가 약하면 운명은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결혼을 일륜지대사라는 말을 써요. 결혼은 결국 일륜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고른 그 남자랑 결혼을 해서 평생을 삽니다. 나중에 낳게 되는 아기랑도 결국에는 20-30년 살고 끝이에요. 여러분이랑 가장 긴 시간을 지내는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엄마 아빠 여러분들의 아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운명을 탓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는 그 인륜으로 그 배우자와 평생 같이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제 기대 수명을 1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90년을 평생 한 사람과 한 지붕 아래 한 침대 위에서 한 이불 덮고 같이 지내야 돼요. 그 사람을 잘못 선택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가와만사성이라고. 여러분은 평생 팔자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안 풀릴 거예요. 회사에서도 승진 못할 거고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진행이 잘 안 될 겁니다. 인생 말아먹는 거예요. 팔자가 사나워집니다. 이혼 요즘 많이 하죠. 그것도 애 낳기 전에나 하는 거지 애 낳고 나서 이혼 못합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 무조건 이긴다. 알아야 결혼을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와 나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애 과정은 남자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썸을 타고 고백을 받고 사귀면서 남자들이 어떻게 바뀌고 그런 거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신기했던 게 연애를 안 하는 여자애들이 있어요. 그냥 여자애들끼리 몰려다니는 애들? 그래놓고 나중에 30대가 돼서 결혼을 할 거래요. 연애는 한 번도 안 해놓고 결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오만 아닙니까? 고등학생 때 수능이라는 거를 치려면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를 친다고 하면은 한 30번의 모의고사? 굉장히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수능을 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장함은 어디 없고 연애는 한 번도 안 해보고 결혼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의고사는 한 번도 안 쳐놓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연애는 한 번도 안 해놓고 처음 해본 연애
속궁합 맞춰보지도 않고 식장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혼 첫날 밤에 그 사람이 변태면 어떡할 거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팔자 지가 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팔자 꼬는 짓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라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치면 이별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이에요.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는 이별을 하는 거예요. 이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결혼을 잘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이별을 한다는 거는 그 남자의 어떤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명적인 단점들을 사귀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봤는데 잘 때 코를 너무 골더라. 그러면은 나는 같이 옆에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조용한 집에서 자라서 그렇게 잘 때 시끄러운 사람이 있는지 몰랐어. 이거를 결혼 전에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정신병 걸리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잠을 못 자면 정신병이 걸려요. 이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코가 별로 안 예쁜 남자랑 사귀었는데 나는 진짜 이게 그렇게까지 내 눈에 거슬릴 줄 몰랐는데 정말 못 사귀겠다 하고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담배 피는 남자를 만나서 나를 만나면은 담배를 끊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하면서 깨질 수도 있고, 나는 속궁합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 남자 사귀어보니까 속궁합이 중요하구나 하고 깨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이유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여자와 그 남자가 사귀었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이유들, 그 여자와 그 남자가 아니면은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헤어질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남자와는 살 수가 없다. 이런 거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치고 오답 노트를 만들겠죠.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다 오려 붙여놓고 잊을만 하면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앨범 같은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 문제를 틀렸구나. 그러면서 수능이라는 그 한 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그 한 방을 위해서 연애라는 모의고사를 수없이 치르고 이별을 하면서 그 남자들의 치명적인 단점을 적어놓은 연애 오답노트. 나는 이런 사람과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내가 이것도 못 참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헤어지시면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헤어진다는 게.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못 참는 인간인가 하고 자책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똥차가 가고 벤츠가 와야 되는데 왜 자꾸 나한테는 똥차만 오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똥차가 왜 똥차인지 모르고 헤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 남자랑 왜 헤어졌는지를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이유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외하지 말라는 말, 언젠가 이거에 대해서 또 장황하게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제외는 절대로 100%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헤어졌던 이유로 똑같이 계속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외는 정말 꿈도 꾸지 마세요. 헤어지면 그걸로 접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남자와 헤어졌으면은 연애도 즐겁고 정말 사랑했는데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 치명적인 이유를 무시하지 말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치명적인 그 단점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단점을 고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히 또 평강공주 컴플렉스 빙의해가지고 내가 그 남자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 쓸데없는 노력하실 시간에 너 자신이나 바꾸세요. 너는 그렇게 살 빼고, 너는 그렇게 예뻐지고, 너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남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본인을 더 가꾸다 보면은 알아서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노는 물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별할 때는 깔끔하게 이별하시고요. 아픈 것도 집사게 아파보세요. 이별은 아픈 거예요. 백설마녀님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힘든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치명적인 이유들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결혼을 잘한다는 거는 결국 내 이상형을 만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하자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게 결혼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키가 180 넘는 현빈 같은 사람이랑 만날 거야. 이런 추상적인 정말 궁극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만날 수 없는 이 바닥선, 이 리미티드한 이 바닥선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 최소한의 조건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왜 전남친들이랑 깨졌는지 그런 최소한의 조건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 조건들에 맞춰서 그 다음 만남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나의 가족은 배우자뿐이에요. 엄마, 아빠 선택할 수가 없고요. 내 아기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는 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유일한 가족, 가와만사성을 이루어줄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일을 결코 쉽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전 영상을 올릴 때 500명이 다 돼 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제 구독자분들이 한 2,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배 정도 많아졌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다 댓글 달고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 댓글이 거의 절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여자분들을 거의 주요 타겟으로 잡고 동영상을 찍었는데 남자분들이 너무너무 소름 끼친다는 댓글 많이 달았어요. 어떻게 이걸 알고 있는 거냐 이런 댓글 많이 다셨는데 저는 뭐 남사친들도 많지만은 제 머릿속이 굉장히 남자 같은 구석이 많거든요. 남성성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기보다는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댓글들 보면은 되게 힘이 되고요. 또 다른 여자분들이 댓글 보면서 와, 이 언니가 하는 말이 정말 맞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